우리 이번에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9번. 자, 9번 지금 요지 문제로 들어가 있죠. 요지 문제 주장이랑 마찬가지로 여전히 선택지는 한글로 나와 있지만 주장은 그냥 한 문장 딱 찾으면 됐었잖아. 그래도 요지는 한 두세 문장 정도는 봐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전히 시간은 1분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9번이고요. 주제문 찾아서 밑줄 긋고 답까지 골라볼게요. 끼. 20초. 자, 5초 답 고릅니다. 3, 2, 1. 볼게요. 봅시다. 자, 우리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advice, 조언이죠. 그죠? 자, 우리 advice라는 표현은 advice인지 발음도 똑같아. 그치? 자, 그냥 C인지 S인지에 따라서 품사가 다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둘 다 조언이라는 뜻인데 뭐가 조언인지 조언하다인지죠. 그죠? S가 조금 더 길죠? 조금 더 긴 게 조언하다라는 동사, C로 들어간 게 명사로 쓰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조언은요, from a friend or family member. 그래서 친구나 이런 가족 보너서원으로부터의 그런 조언은 갑자기 넘어갔네. 뭐요? 친구나 이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그런 조언은 the most 가장 뭐래요? well meaning 의미가 아주 깊대요. of all 모든 것들 중에서. 하지만 그것은 is not 무엇이 아니래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을 할 최고의 방법은 아니야. match A with B라고 들어갔을 때 A를 B에 일치시키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너가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새로운 습관에 너를 맞춰야 하는 최고의 방법은 아니래.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습관은 그 조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친구나 가족 구성원이 조언을 해. 그죠? 당연히 이 조언에서 의미는 아주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방법이 아니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조언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랑 요거를 일치시켜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들어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벗으로 내용이 꺾이고 나서 들어갔지. 그치? 그럼 이 조언 좋은 뜻으로 한 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무조건 일치시켜야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요게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문장도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려고 했어.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연결어가 지금 and지. 그치? and는 역접이야? 반복이야? 결과야? 예시야? 아니지. 이거는 그냥 추가해주는 내용이거든. 뭔가 추가해주고 첨가해준다는 거 어떤 거냐면 선생님은 예쁘다. 그리고 선생님은 착하다 이랬어.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선생님은 착하다 했는데 주제가 착하다가 될 수 있어? 아니지. 그치? 예쁘고 착하다가 둘 다 들어가야 돼. 그치?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러면 뭔가 좀 주제가 되기에는 살짝 애매하구나. 그러면 우리 이제 다른 연결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죠? 다른 연결어 어디에 있나요? 있어요? 보여요? 다른 연결어 한번 찾아볼래? 그렇지. 벗이 들어가 있죠. 딱 문장 중간 부분에 벗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점이죠. 그죠? 하지만 be cautious 이게 조심하는 이지. 그지? 하지만 조심해라 라고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지. 너는 don't know 몰라요. 그럼 내가 모르는 것은 자 뒤에 나와 있는 if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을 이끌고 있을 때는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러한 조언이 will 뭐 할지를 모르는 거야. 이런 것이 will actually make 만들어줄지 몰라. 너희의 삶을 더 좋게 만들지 아닐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 if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 삶은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안 좋아질 수도 있단 말이야. 자, especially 특히나 만약 뭐라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네가 잠을 덜 자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게 과연 좋을까? 모르겠대.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일단 덫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들어가죠. 그죠? 조심하라는 건 뭐야? 이 습관이 나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야. 나 아직 잘 모르겠어. 그죠? 근데 너네가 이거를 좋다고 너무 생각할까봐 특히나 무엇이래? 잠을 덜 잔다면. 그죠? 그럼 이때 나빠지는 경우는 뭐야? 잠을 내가 못 자. 그러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so 그래서 요것도 하나 있죠. so도 한번 볼게요. yes 그래. 너는 can try 시도는 해볼 수 있어. what worked 효과가 났던 것이죠. 그죠? 너의 친구한테 효과가 있었던 것을 너가 시도는 해볼 수 있어.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work는 일 제발 그만하라. 일 너무 하기 싫어요. 그죠? 일하다가 아니라 뭔가 효과가 나다, 작동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자, 그래가지고 너의 친구한테 효과가 있었던 거야. 너도 시도는 해볼 수 있어. but 하지만 don't be 때리다죠. 그죠? 때리지 말래요, 너 자신을.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beat yourself up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beat oneself up 이라는 표현은 스스로를 때려서 그 넉다운 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책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책할 필요는 딱히 없어. 만약 뭐라고 해도 너의 친구의 그런 해답이 doesn't change you. 너를 같은 방식으로 바꾸지 않아도.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 같은 방식은 너의 친구한테는 효과가 있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좋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도 자책하지 마. 괜찮아 라는 뜻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친구나 가족의 조언? 좋아. 의미는 좋은데 나랑은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시도는 해봐도 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나쁜 일도 아니고 내가 그걸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그죠? 자, 요거 말고 내용이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야? 누군가의 그런 친구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조언은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다. 이 정도가 끝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걸로 답을 골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단 남들의 그런 조언이 들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친구나 가족의 조언, 요건 좋아. 근데 항상 귀담아 들어야 된다? 아니지. 그치?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리고 요거는 앞에 꾸준한 반복 이런 거 없죠. 습관을 바로잡기 힘들어 이런 거 없지. 막 사소하지만 좋은 습관 아니죠. 남의 그런 습관이 들어가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족이나 친구의 조언을 지금 타인에게 유익했던 습관 요거를 지금 같은 말로 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이 지금 우리 친구나 그런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거겠지. 그치? 여기에서는 유익했대. 효과가 났었던 거야. 그죠? worked 했던 그런 효과가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어. 나랑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요 얘기를 끝나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5번으로 잡아주면 되고 이거 그 나머지 내용 읽어보면 뭔 내용이냐면 내가 이거랑 진짜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 선생님이 나는 사범자들 아예 나와서 영어 교육과야 뭐 영문학과 이런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고등 아예 그 정교사 이거 따는 걸로 갔었는데 그 중등교사 이제 하면은 임용고시를 본단 말이야 학교에서 하려면. 그래서 임용 공부를 같이 하자 하면서 이제 다른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걔랑 이제 방학 때 야 우리 이제 방학이니까 아침부터 공부를 해서 아침에 이제 기상 인증을 하자 이랬어. 그래서 각자 그 일어날 시간을 한다고 하면은 야 너네는 방학 때 일찍 일어난다고 하면 보통 몇 시를 생각해? 9시. 9시 그치? 9시 정도면 미라클 아니야? 그치? 미라클 모닝이지. 그러니까 나는 한 대충 한 8시에서 10시 정도 사이로 생각하면서 8시에 일어나는 건 되는데 공부를 시작하긴 좀 그럴 것 같아. 8시에 기상에서 한 9시쯤에 공부를 시작한다? 그래서 9시쯤에 준비를 다 하고 출발을 해서 한 10시 정도부터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공부를 시작하면 되거든 하면서 막 9시, 10시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일단 난 9시 반부터 할게 이랬어. 그랬더니 내 친구가 그럼 나는 언제 할게라고 말했는지 알아? 나는 4시에 일어나겠대. 4시가 아침이야? 야 이거는 솔직히 그 밤과
아침에 이 범주를 구분을 했을 때 아침보다는 밤에 좀 더 가깝지 않니? 새벽이잖아 너무. 쟤 4시면 깜깜해. 근데 얘가 4시에 일어나겠다는 거야 미친. 그래가지고 4시? 4시? 그랬더니 새벽 4시에 일어나겠대. 새벽 너 언제 자고 이랬더니 자기는 8시 9시에 잔대. 8시 9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면 얼마나 개꿀잠을 쳐 자는 거야. 그러니까 8시 막 이쯤에 자겠대. 그리고 이제 8시간 자고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겠대. 그리고 그게 돼? 이랬는데 얘가 진짜 막 4시마다 기상민증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근데 막상 그 타이머도 같이 울리기로 했거든. 하루 끝날 때 자기 전에. 근데 타이머를 보면 시간이 얼마 안 돼. 그래서 얘는 진짜 하루가 4시부터인데 도대체 4시부터 뭘 하지 했더니 얘가 4시에 일어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8시, 7시, 8시에 아침을 먹고 잔대. 자다가 이제 점심 먹을 때 한 12시 이쯤에 다시 일어나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한대. 야 그러면 4시부터 공부를 해. 난 7시, 8시 아침 먹고 쳐 자는 거면 중간에 아침에 한 4시간은 다시 자잖아. 그럴 거면 그냥 4시간 늦게 일어나고 4시간 늦게 자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쳐 잤잖아. 그럼 얘는 벌써 8시간을 쳐 잤지.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아침에 4시간을 더 쳐 자는 거야. 그럼 이 새끼는 하루에 12시간을 쳐 자는 거야. 어쩐지 얘가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지. 얘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지 하면서 그래서 보면 자기는 아침에 그러고 점심 먹고 나서 일어나면 이제 10분쯤이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가를 또 한 2시간 해야 된대. 소화시켜야 되니까 엄마랑 이제 티타임을 한 1시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요가를 또 한 1시간 해야 된대. 그러면 이제 다시 한 2, 3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8시에 주무셔야 되잖아. 근데 또 저녁도 처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3시, 2, 3시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한 2, 3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또 5시 되면 또 저녁 먹어. 그럼 또 저녁 먹었을 때 또 배부르잖아. 그럼 이제 또 엄마랑 산책을 잠깐 가고 난 또 요가를 한 30분 한대. 그리고 나서는 한 1시간 더 공부하고 자는 거야. 이거 신세가야. 일단 24시간 중에 12시간을 쳐 자잖아. 그리고 이제 4시? 난 이게 얘가 너무 4시마다 막 잘 일어나서 얘 진짜 대단하다. 난 너무 게을렀다. 난 막 10시 막 이런 때나 시작하고 그래. 나도 8시에 일어나야지 하는데 나는 보통 한 2, 3시에 자. 그럼 난 2, 3시에 자. 난 한 3시에 자. 그리고 나서 내가 7시에 일어나잖아? 그럼 나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 그러니까 나는 거의 한 4시간에서 많이 자봤잖아. 6시간 자면서 공부를 했는데 얘는 12시간을 쳐자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공부를 하지. 근데 그것 중에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 뭔가 되게 그런 거 있잖아. 어른들이 보기에 늦게 일어나서 늦게 자는 애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게을러 보여. 근데 새벽 4시에 일어나자. 온 가족의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고 나는 욕먹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야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얘가 몇 시에 일어나지 않아? 슈퍼 얼리한테 4시 반에 일어난대. 내 친구가 생각났어. 그래 자 너네도 방학이라고 이런 짓 하면 안 돼. 시험 기간에 너네 꼭 하는 것들 있지. 이렇게 집중이 안 되네. 차라리 지금 2시간만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내가 전체 복습을 하겠어 하고 새벽 4시에 잘 일어난 적 있어 혹시? 일어는 난 적 있지. 일어나면은 그 자기 전에 비몽사몽 할 때보다 더 비몽사몽 이러다가 그냥 차라리 침대에서 잤으면 잠이라도 편하게 잘 걸. 그냥 책상에서 불편하게 해서 아침에 목 결라가지고 막 이러면서 깨잖아. 물론 이제 아침에 엄마가 딱 방에 들어왔을 때 책상에 잠든 그 아이들의 모습 얼마나 공부 잘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지 그 엄마의 이제 그 감성을 자극하는 효과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느니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겠다.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오늘 지금 자잖아. 할 걸 아는데 자잖아? 그럼 이건 절대 안 한다고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일어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눈은 뜰 수 있지만 머리가 자고 나서 깨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리는데 자기 전에 참는 거는 좀 버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뭔가 숙제가 안 되고 했으면 나는 그 학창 시절에 한 새벽 3, 4시쯤에 잤었거든? 새벽 3, 4시에 자고 학교 등교가 8시까지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 전에 그 학원 갔다 오면 샤워를 해. 샤워를 이제 해서 머리 말리는 그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드라이기로 안 말리고 그냥 뒤에 선풍기 틀어놓고 공부를 한 1, 2시간 더 해. 그쯤이면 이제 머리가 다 마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한 3, 4시쯤에 잤어. 그러고 나면 이제 8시까지 등교인데 다행히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약 7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7시 45분에 일어나서 급하게 이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그럼 나는 평소에 한 4, 5시간?
한 적게 자면 3시간도 많이 자면 5시간 한 그 정도를 잤었지. 근데 요새 애들을 보면 참 많이 자는 것 같아. 세상이 바뀌었어. 이 노인네는 참 너무 신기해요. 요새 애들은 참 잘 자. 그래서 그런가 애들이 다들 뭔가 피부도 뽀얗고 뭔가 애들이 날씬해. 애들이 요새 애들은 되게 날씬해. 날씬하고 애들이 뭔가 예뻐. 애들이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봐. 나 때는 애들이 다 피폐해가지고 얼굴이 다 썩어가지고 막 진짜 한 5년, 4년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보통 학원을 오면 뭐 이러면서 왔거든?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발랄하게 좀 걸어와. 근데 옛날 애들이 약간 스르륵 왔단 말이야. 그 기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새 애들은 뭔가 잘 자서 그런가 애들이 뭔가 예쁘고 뭔가 예쁘고 하얗고 뭔가 애들이 좀 건강한 것 같아. 자,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고3이 이제 6개월 남은 건가? 너는 6개월 후에 고3인가? 그지? 여름방학이랑 딱 2학기 끝나면 이제 고3이지. 그지? 고3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마지막 이제 고2 과정이죠? 화이팅 합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주제. 자, 13번 보면은 이제 선택지가 좀 0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 1분 30초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주제문 찾아서 밑줄 긋고요. 답까지 골라볼게요. 1분 30초입니다. 13번입니다. D. 이거 졸라 어려워. 오 50초. 초. 모르겠지? 30초만 더 줄게요. 요거 조금 어려운 지문이라서 30초 더 줍니다. 초. 마무리합니다. 3, 2, 1. 답 고르세요. 자, 요거 내용이 꽤나 어렵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너무 깊게 생각하고 사실 모든 질문을 다 이해하려고 하잖아. 그 약간 시험을 조지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내가 알려줄게. 그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시험을 조지는 방법이 있어. 공부를 할 때 이거는 답을 골라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 답을 고르고 끝나야 되는데 무슨 어떤 학문을 막 들여다보고 탐독하듯이 막 이 모든 내용을 막 내 내면 깊숙이 막 받아들이면서 내 가치관을 바꾸면서 막 그렇게 하는 순간 좆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만 고르고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그냥 우리 아까 봤던 거 같이 그냥 뭐 첫문장 끝문장 보고 연결해보고 뭐 대략적으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그거 보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나와 있는 대로 퍼즐 맞추기처럼 고르고 넘어가야 돼. 모의고사는 그래. 그래서 내신은 우리가 볼 때만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게 필요하잖아. 근데 모의고사는 그렇게 접근하면 전방틀이야, 전방틀이. 그래서 보통 이제 모의고사 잘하는 애들이 모의고사에 비해서 내신은 잘 안 나오고, 내신 잘하는 애들이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는 잘 안 나오고 그러잖아. 그게 약간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 내신은 깊이 탐독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모의고사는 그렇게 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어렵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막 다 하나하나 이해하고, 막 서로 토론도 해가고, 그래서 내 가치관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야. 답만 고를 거야. 자,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봅니다. 자, 개별적인 그런 인간들은요,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죠. 그죠? 자, differ, 다르다고 합니다. from one another, 서로 다른데 physically, physical 하면 신체지. 신체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체적으로 다른 방법이 multitude, 요게 이제 그런 다양성 같은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개념에서 다른 거야? visible, 요게 눈에 보이는 거. invisible, 요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처음에 나왔던 건 지금 개별적인 인류야. 그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서로 우리는 같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는 다른 건 신체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그죠? 신체적으로 다른데 이 차이점은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대. 그지?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도 신체가 다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도 다를 수 있대요. 그런 거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많이 없어. 그래서 서양인들이나 이런 애들은 진짜 막 40도, 50도짜리 샷을 막 때려도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40도, 50도짜리 샷을 하나 때린다? 아, 그대로 사망. 응급실 가야 돼. 이제 귀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 눈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차이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지, 그치? 그럼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알코올 분해 요소라던가 아니면 왜 외국인들 그 땀 냄새 엄청 나잖아. 그 맡아본 적 있어, 진짜? 너 외국인 본 적 있어? 내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진짜 외국인 진짜 그 앞내가 쩔어. 근데 이게 걔네가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체가 그런 거야. 걔네는 신체적으로 그 썩은 내가 막 장난이 아니야.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승주 그 얘기 들은 적 없어? 내 옛날에 무슨 시험인지 기억나? 대학생 때였나? 시험을 보는데 앞에 인도인인지 파키스탄인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몽타주의 분이 앉아 계셨어. 근데 그분이 막 시험 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봤어. 이렇게 시험 보다가 막 몸이 너무 굳어있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하면서 하고 이렇게 펄럭 할 때마다 앞내가 막 와, 내가 뒤에서 보다가 중간에 갑자기 약간 이러면서 중간에 진짜 흥미하면서 뭐야, 닫아두면 다시 괜찮아. 그럼 그분이 이렇게 또 닫고 있다가 좀 지나 하면서 뭐라고 부르고 이렇게 할 때마다 야, 진짜 뭐가 아찔한 거야.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시험장이니까 이제 옆 간격은 멀어도 앞뒤는 빽빽했단 말이야. 바로 앞에서 이렇게 되면 그때 아마 여름인지 겨울인지 이런 거 에어컨이나 히터를 빵빵하게 틀 때였으니까 한번 펄럭 할 때마다 그 바람이 훅 하면서 야, 진짜 장난 아닌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야, 진짜 이게 그 외국인들의 신체 구조상 이게 어쩔 수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내 친구가 내 친구들이 이제 동기니까 영어 교육과잖아. 그러니까 우리 막 그 영어를 잘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잖아. 그래서 외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겠다고 걔가 무슨 캐나다 남자랑 썸을 탄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걔가 데이트를 한 번 하고 나서 안 만나기로 했대. 그래서 왜 이랬대? 그때 여름이었다. 자, 여름이었는데 그 캐나다인이랑 카페를 이제 갔대. 근데 그 밖에서 이제 만나서 잠깐 카페 갔다가 공원 갔다가 뭐 밥 먹었다가 이제 이러고 헤어졌는데 그날 정말 걔를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냥 걔는 그 앞니방울에 하루 종일 그냥 갇혀있는 기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길을 걸어. 그럼 바람이 불잖아. 그럼 바람이 잠깐 이렇게 불어주면 잠깐 앞내가 안 났다가 다시 바람이 안 불면 다시 그 앞니방울에 갇혔다가 약간 카페에서도 이렇게 갇혔는데 에어컨 바람이 훅 하면 잠깐 앞내가 사라졌다가 다시 그 에어컨 바람이 계속 움직이잖아 이게. 그러는 순간 다시 앞내방울에 갇히고 하루 종일 그 앞내방울에 갇혀서 이게 차라리 그 바람이 안 불면 코가 마비돼서 괜찮아지잖아. 근데 자꾸 이제 공원도 가고 막 카페도 가고 에어컨 바람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코가 마비될 만하면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때렸다가 하면서 하니까 그 하루 종일 그 앞내방울에 해서 코가 아파 죽겠대. 근데 이제 그게 걔 잘못이 아니잖아. 걔가 더러운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앞니방울에 갇혀있던 그날 하루를 잊지를 못하겠어 하면서 걔가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갔거든? 그러고 나서 외국인은 그 만날까 싶을 때마다 그 앞니방울의 그 추억이 강렬한 그 코의 추억이 너무 남아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특징은 뭐 피부색이라던가 뭐 우리 머리 색깔이라던가 뭐 아니면 키나 이런 그 신체의 조금 쉐입도 살짝 다르죠, 그죠?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 정도 일단 들어가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신체는 당연히 다 다르게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although 비록 뭐뭐 일지라고죠. 그래서 자 그럼 비록 뭐뭐 일지라도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문장은 중요한 내용일까? 비록 너네가 시험을 다 봤을지라도 점수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집에 갈 수 없어 라고 했어 만약에. 그지? 아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제 너네가 시험을 다 봤든 안 봤든 신경 안 쓰겠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독해에서 이런 식으로 비록 뭐뭐 일지라도라는 게 있으면 그냥 제끼면 돼요. 제끼면 돼. 자 그럼 여기에 일단 나와 있는 내용은 신체적인 차이는 진짜기는 하대.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신체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있는 거긴 하대. 리얼이기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치? 중요한 건 뭐야? 왜 방식이야? 우리가 그 신체적인 차이를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차이를 가지고 사용해서 to classify고 분류하다죠. 분류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의미로 라벨 붙이다, 레이블 요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류하고 구분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categorize 범주화하는 것들 요거 아니면 좀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distinguish 요런 표현도 가능하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구분을 해서 discrete 단어 모를까봐 뒤에 들어가 있죠. 별개의 인종으로 구분하는 그런 방식은 바로 문화적인 구조이다. 아 그러면 신체적인 차이는 있어. 존재는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신체적인 차이를 가지고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한국인, 유당불내증 없으면 서양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지 아니면 이제 그 암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막 이런 걸로 해. 근데 막 나는 한국인이지만 유난히 암내 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럼 나는 이제 서양인이 되는 거야. 개꿀? 그치? 자 그러면 이건 진짜 있기는 한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신체적인 차이를 이걸 사용해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체는 문화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문화적인 구조로 우리나라는 이제 쌀을 잘 먹는지 못 먹는지 뭐 요런 거라던가 그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는 김치 잘 먹어야 돼. 그래서 막 신라면 정도에 몇 개 못 먹어? 그러면 이제 걔는 외국인이야. 한국인이 될 수 없어. 요런 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나라 그 맵부심 개 심하잖아. 그지? 물론 나도 맵부심이 심한 사람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차이를 어떻게 사용해서 인종을 구분할 거야. 왜냐면 차이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잖아. 요 정도는 문화적인 구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됐죠? 그럼 이게 결론이야. 이거 말고 나머지를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나? 글쎄, 연결은 있나요? 연결은 하나 있네. 어딨어? 연결 어디 있어요? 연결까지 한번 읽어보자. 찾았어요? 그렇지. 있죠. 우리 아까부터 보니까 지금 계속 벗밖에 없네. 벗 없으면 어쩔 뻔했어. 자, 앞에 들어가 있는 once는요, 한때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는 조건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의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특징을 이제 더할 거야. 근데 이러한 특징은 어떤 특징이야? 덜 눈에 보이는 특징을 넣을 거래요. 그럼 뭐보다 덜 눈에 보이는데 그런 피부색 같은 건 눈에 잘 보이지. 그래서 이런 피부색이나 그 머리 이제 텍스처, 질감, 그 곱슬머리인지 생머리인지 이런 거 아니면 and the like 모습, 얼굴 같은 거죠. 이런 것들보다는 덜 가시적인 걸 이제 더해본대. 그러면 이제 이런 막 암내라던가 막 유당불내증, 막 알코올 분해 요소 이제 이런 걸 더하겠다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알아내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분하기로 아이덴티파이어나 확인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구분을 할 때 같은 인종이라고 구분했던 그 사람들이 점점 덜 같아진대요. 그죠? 그래서 서로 같은 인종이야 라고 했는데 한국인들 이렇게 얼굴이 조금 누름기가 돌고 대충 체구가 이렇고 우리는 한국인이야 했다가 뭔가 덜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쟤는 좀 암내가 나는데 너는 서양인으로 가라 막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리고 나서 더 비슷해진대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르다고 판단했던 사람이랑 더 비슷해진대. 그럼 이건 뭐야? 신체적인 특징은 확실히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인종을 구분할 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구분할 건지에 따라서 인종 구분이 막 섞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문화적인 구조에 달린 거구나 이 말이야. 그지? 자, 읽었으니까 당연히 더 좋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어쨌거나 마지막 문장이 가장 결론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신체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눈에 보이는 차이를 사용할 건지 안 보이는 차이를 사용할 건지는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죠. 그죠? 그러면 요 정도. 자, 신체적인 variation 이런 거 다양성, 변형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인종끼리 신체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이유 알 바가 아닙니다. 더운 기후에 살기 때문에 피부가 까매요라고 하면 이렇게 시커먼 나는 지금 동남아인이 돼야 돼. 그지?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 이건 나쁘지 않은데 뭔가. 근데 인종마다 문화가 다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신체적인 차이를 가지고 인종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치?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은 우리가 그럼 인종, 즉 인간을 이제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인간을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신체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그런 문화적인 구조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같이 들어가는 게 좋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건 상징적인 퍼미스랑 정책이야.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 다름이 아니고 레이시즘 자체가 인종 차별주의입니다. 자, 당연히 이거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이거 중요하네요. 환경적인 요소가 진화에 중요하다. 뭐 어디서 듣기 좋은 말만 해놨지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오해가 있다고 해요. 이 오해는 무엇이야? 인종에 대해서. 그럼 인종에 대한 뭐야? 지금 보니까 생물학적인 그런 구조에 대해서 인종에 오해가 있다죠. 그죠? 자, 그럼 이건 뭐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구조, 지금 신체적인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신체적인 차이는 존재는 한다고 했지. 그치?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서 인종을 구분할지는 문화적인 구조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오해는 뭐예요? 사실 문화적인 걸로 결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신체적인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착각이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온 신체적인 차이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중간에 버디는 문장 봤었죠. 그죠? 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따져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다른 인종이 되고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같은 인종이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틀렸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오해가 조금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종을 구분할 때 문화 구조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신체적인 것으로 본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 문화적으로 하는 거다가 요렇게 함축돼 있어. 되게 어렵지. 그지? 요런 것들이 이제 선택지가 상당히 헷갈리게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한글 선택지로 나오는 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만 빠르게 더 풀어보고 끝내려고 해요. 17번 봅니다. 제목이고요. 아까 거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1분 30초 줍니다. 17번이에요.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끼. 마무리합니다. 3, 2, 1.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17번이고요. The realization 하면 요거 우리의 깨달음이지. 자,
자, 그러면 우리는 깨달았어. 무엇에 대해서 깨달았어? 인간이 지배를 한대. 무엇을 지배해요? 환경을 지배하고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고 있네? 이런 걸 깨달으는 그 깨달음이 시작이 된 건 1700년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이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인간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경을 조작해. 우리 막 시험 범위 보는 것처럼 막 다이아몬드 우리가 캐고 있지, 그지? 그런 것들 막 석유 이제 캐서 우리가 쓰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환경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도 한번 봅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니까 simultaneously 동시에 그러한 사업들은 exert 쓰다 활용하다라는 뜻이에요. exert 자 씁니다. authority 권위를 사용해요. 그럼 권위를 사용한다가 뭐야? 이거 지배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지배하게 됩니다. 무엇을? 환경을 지배해요. 똑같은 내용이네. 그지? 자 인간은 환경에게 권위를 사용해. 이거 지배한다라는 뜻이죠.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번째 동사가 들어가 있거든. 미래 시작하고 있어요. 덤프 내버리다지 내다버리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차가 영어로 뭐야? 덤프 트럭이잖아. 그치? 자 내다버리고 있어요. 무엇을? hazardous 위험한 무엇을 마인 프로덕트 하면 제품을 만들고 나면 마인 그 옆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부산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부산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산업을 뭘 하면서 생긴 부산물들을 내다버리고 있대요. 위험한 것들을. 몰랐어도 돼. 위험한 걸 버리고 있대잖아. 그치? 자, 어디에서? 공공 그 땅에도, 물에도.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 봉지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수로에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 산업을 통해서 지금 인간이 환경에 다시 권위를 사용하고 있어. 지배를 한다라는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동시에 시작하는 게 위험한 물질을 버리고 있죠. 그죠? 위험한 부산물을 이 환경이 뭐야? 땅, 물, 환경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의 그런 봉지랑 수, 그런 공공땅, 이런 거 물들, 이런 것들, 환경에다가 지금 안 좋은 걸 버리고 있네? 요 정도 두 개만 해도 주제가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야? 우리가 산업을 했어. 그지? 그랬더니 인간이 이제 지배를 해, 환경을. 그러면 그 결과는 뭐다?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위험한 걸 내버리고 있으니까. 그지? 요 정도로 이제 내용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연결이 있나요? 보이는 거 있니? 딱히 보이는 게 없는데? 그럼 이걸로 답이 나오는 거야. 바로 풀어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니까 스트레티지 전략이죠. 그래서 이건 안 그래도 산업대회 환경이 있는데 환경이 어디 있냐고. 그냥 산업혁명이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혁명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혁명은 우리 저기 북한에서 이제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얼반, 요거 도시죠. 그죠? 그럼 요 얼반이 제일 지금 이거 도시화예요, 도시화. 도시화가 해야 더 좋은 삶으로 이렇게 개소리죠. 그죠? 자, 산업적인 발달, 산업 나왔죠. 그죠? 우리 첫 번째 지금 산업 나왔고요. 그리고 환경 나왔죠, 환경. 그죠? 환경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것이 헐트, 해를 끼쳐요. 안 좋아요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럼 뭔가 지배한다라는 내용만 있지 나머지 내용은 잘 들어가 있네. 나쁘지 않습니다. 테크놀로지. 기술을 통해서 서스테이너블은 의미가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런 모든 지속 가능한은 무슨 뜻으로 봐야 되냐면 친환경적인이라는 뜻으로 봐야 돼. 친환경. 친환경이 지속 가능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다 오염시켜버려. 그럼 더 이상 그 환경을 쓸 수 없지. 그럼 지속이 안 돼. 소모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지구가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제공해주고 우리도 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이런 게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스테이너블은 무조건 친환경에 대한 의미로 봐도 환경이라고 쓰면 얼마나 친환경적이면 안 되죠. 친환경에서 다 제껴버렸어야 돼. 됐지? 그리고 드라이브, 이끄는 힘이죠. 드라이빙 포스가 원동력이라는 뜻이에요. 원동력. 그래서 이 원동력은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원동력은 greed, 우리가 greed이라고 하면 욕심 많은 거거든. 그래서 greed, 욕심이라는
욕심 때문에 자본주의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래요. 계속이죠? 그죠? 될 수 있는 거 3번밖에 없대요. 쉽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그 13번 문항만 조금 힘들었지 17번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 지금 알려줄 거고요. 우리 오늘 지금 풀었던 이 주제 파트 있죠? 요거 20번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20번까지 남은 문제 하나씩 복습하면서 다 채워오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 진도 나간 문제들은 옆에 표가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 처음에 했던 것 같이 핵심 소재 골라주고 내용은 한 문장 단위로 간단하게 내용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빠지는 내용 최대한 없도록 주요 내용 위주로 흐름 정리해주면 되고요. 이 어휘랑 표현 정리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들 정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5개 나갔죠? 그죠? 그 5개 지문은 표 채우면서 복습하고 나머지 각 3문제씩 같은 유형 문제 다 풀어주고요. 지금 13번 문항이랑 17번 문항 위에다가 해석이라고 써주세요. 해석. 13번, 17번 문항입니다. 13번이랑 17번 문항에 해석 써주고요. 해석은 어디에 하냐면 다른 데다가 하지 말고 요 밑에 여백 충분히 많죠? 그죠? 요 문제에 있는 여백에다가 해석해오는 겁니다. 다른 데에다가 하면 괜히 막 뭐 잃어버리고 뭐 어쩌고 막 난리가 나. 그냥 보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요 문제에서 나머지에 있는 이 여백에다가 해보세요. 해석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 교재 보면은 얘들아 색지 한 번 넘기고 나면 단어 뒤에 독해 시작되잖아. 그리고 색지 한 번 더 넘기면 한 반 정도 넘기면 문법이거든? 반 정도 넘기면 문법이지. 요 반 정도에서 좀만 더 넘겨봐. 좀만 더 넘기면은 거의 끝부분에 하나하나하게 아주 얇게 하나 특기가 있어요. 한 요 정도 두께 뒤에. 맨 뒤에 요게 지금 특히 13회부터 내가 넣어놨어요. 13회 9월 모의고사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13회는 우리 하나씩 나눠서 할까? 일주일에 한 세트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문제 하나 풀어오기, 그 다음 주 목요일에 디테이션 해오기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나오는 숙제는 우리 일단 오늘 데이 1에서 3까지 총 300개 했잖아. 300개 은근 양이 많죠. 그래서 일단은 일주일에 하나씩 똑같은 단어로 영어 한번 한글 한번 보려고 해. 그래서 우리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가 이 주제 있는 대로 문제 풀기, 그리고 복습 표 채우기, 그리고 여기 13번이랑 17번 문항은 해석 써오는 거. 그죠? 요거랑 이제 뒤에 나오는 듣기는 13회 딕테이션 아니고요. 문제만 푸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시험, 여전히 지금 단어 똑같은 걸로 그냥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대신에 요거 한글 때 쓰는 거고요. 한글 때 쓰는 걸로 대신에 순서만 랜덤으로 섞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주말 지나고 올 때 한글 때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는 영어로 보고 해야지 갑자기 그 텀 짧은데 이제 막 새로 외우기 애들이 힘들어해서 그래. 주말 꼈을 때 우리 3단어로 넘어갈 거라서 이번에는 같은 단어로 순서만 조금 랜덤으로 섞어서 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문법 진도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 문법은 시험이나 숙제 아직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오면 될 것 같아요. 됐죠?